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역사적 흐름의 상류에는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11.6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규를 변호했던 강신옥 변호사 모시고 11.6의 역사적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그 11.6에 대해서요, 일반적인 가장 많은 해석은 권력 다툼이었다. 김재규가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저격이었다. 이런 해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지 않죠. 예. 완전 왜곡한 겁니다. 예. 어떻게 왜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예. 그렇지만은 김재규의 행동은 살인은 살인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애국적인 살인입니다. 예. 유신철폐를 위해서, 예.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겁니다. 예. 근데 이건 파렴치한 무슨 권력을 잡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애국적인 행동인데 그걸 지금 전두환 쪽에서는 신문부가 조사하면서 자치체 때문에 죽인 것처럼 격화시키고 뭐 부정이 있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여자가 복잡했다든지 돈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해 국민을 속인 겁니다. 아, 확신하시는군요. 언론도 그렇게. 예. 변호사님은 어떤 신군부가 권력 쟁탈을 위해서 어떤 그 김재규의 뜻을 왜곡한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김재규 덕에 자기는 대통령 된 거예요. 예. 자기가 오히려 내란 목적을 한 거예요. 예. 그 근데 무슨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변론을 맡으실 때는 김재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말씀도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요? 처음부터 난 예. 한 사건 났을 때부터 예. 내 본인이 박정희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예. 잘 죽였다고 생각했죠. 나는 아, 예, 예. 이 역사에 바로 잡혔다 예.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우발적이랄까 이런 해석은 그건- 전혀 안 하셨습니까, 변호사님은? 아니 뭐 물론 자기가 좀 실수한 것도 있고 막 예. 하지. 그건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다는 그 용기, 예. 그 행동 자체가 큰 것이지. 예. 뭐 사소한 아. 실수 이건 그 전체 흐름은 대의를 위해서였다는 걸 그렇다. 확신하시는 거군요. 애국적인 살인이다. 예. 그럼 변호사님 그 당시 변론 당시에 김재규를 많이 만나 보셨죠? 뭐 20번 이상 만났어요. 예, 예. 그때 그 우리가 요새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 각하 이런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했다는 뭐 영화도 있고 그 예. 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있던 발언입니까? 없던 발언입니까? 아니요. 그건 김재규가 조사받을 때 한 얘기. 아, 한 얘기입니까? 예, 예. 아, 그게 또 없던 발언이. 아니. 아, 그러면 조사할 때 일관되게 이 유신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했다는 대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김재규는? 예. 계속해서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 당시 사후에 말입니다. 저격 이후에 6번으로 가지 않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생각하십니까? 그 6번으로 안 가고 예. 정보부로 가도 결국 예. 사람만 많이 다치고 아.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혼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중정에 갔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예. 가면 결국 사람은 더 많이 다치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다고. 자기는 생명이 자기 자신도 10% 이상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다고. 예? 10% 이하 자기는 자기가 살 가능성은 거의 예. 없다. 이미 그 저격을 결심할 때 그때부터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그 얘기 계속했고. 자기는 그 본인이 그럼요. 예. 그럼 중정으로 갔으면 어떤 유혈 충돌로 그렇죠. 사람만 많이 다치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죠. 그러면 중정에 가지 않은 이유가 그런 어떤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자기가 뭐 정당한 일을 했으니까 예, 예. 자기 대접받을 줄 알았지. 그게 막연한 거지. 아, 그러니까 6번으로 가도 그걸 할 거.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줄 받을 알았다. 것으로 너무 그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유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변호사님은 예, 예. 분명히 확신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 당시에 어떤 한미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미 관계는 본인이 예. 이 행동을 하는데 도움은 받았겠지. 예. 미국하고 너무 사이 나쁘다. 예. 카터가 와서 많이 미군 철수시킨다 그러고 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 미국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을 좀 도와줄 줄 생각했나요? 김재규는 당시 미국이? 미국에서 도와줄 줄 알았지만은 예. 뭐 그 사람 시켜서 한 건 물론 아니고. 예, 예, 예. 근데 도와줄 것이라 기대는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그건 그런 없어요. 건 없었습니까? 난 내가 혼자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예.
그러면 당시 김재규 씨의 어떤 그 유신에 대한 평가는 뭐였나요? 기억나시는 그 발언이? 오늘 자기는 예. 처음부터 유신 됐을 때부터 헌법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얘기도 했고 예. 중간에 또 그날 말고 예.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다고 예. 하고 또 자기가 있는 부대 3분단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납치할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도 하고 뭐 여러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건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말뿐이지. 아, 그러나 그런 어떤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예,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한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사를 여러 번 준비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발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절대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란 예, 다시 예, 얘기. 그렇죠. 예. 그러면요. 변호사님께서는 12.6 재조명에 대해서 강하게 몇 번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재조명돼야 된다고 역사라는 게 예. 정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의로운 평가가 돼야 될 예.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는 완전히 내란한 것이 예.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김재규는 순수한 목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뿐인데 예. 예. 그걸 그 8인치 법으로 몰아가지고 저렇게 역사적으로 아주 낮게 평가한다는 건 예. 잘못됐다. 예. 이게 정의라는 게 역사에 바로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바른 역사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그러면 합니다. 김재규 씨는 어떤 위치에 올려놔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규는 변호사님은? 말하자면 예. 옛날에 사유신과 같은 예. 그 생각을 난 하고 있고 예. 또 안정군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런데요, 이 11.6 사태가 결과적으로는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셔도 결과적으로는 전두환의 어떤 정권 찬탈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예.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보시기에? 예.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예. 후보 그 당시에 뭐 정치인이죠. 예. 김대중 씨, 예. 이 두 분들이 내가 김재규 변호할 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예. 이 김재규 규명이 돼야 민주화가 된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대통령 될 생각하고 있고 예. 이런 일이 말하자면 이게 뭐 자기한테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5.17 당한 겁니다. 예. 결국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럼 당시에 김대중 씨, 예. 김영삼 씨 다 책임이. 그 사람이 만약에 고명운동 했으면 5.17 뭐 안 납니다. 예. 그러면 12.12도 안 나는 거고, 그러면 또 민주화가 되는 거고, 이런데 우선 정치 지도자 두 분이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도 예. 처음엔 열심히 싸우다가 5.17 나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예. 국민들도. 예. 열심히 싸웠다는 거는 김재규를 위해서 국민들이 그건 김재규에서 아니지 싸우기도 않습니까? 하고, 김재규 국민운동도 많이 했죠. 예. 했지만은, 하여튼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도 그랬어. 5월 15일까지 서울역까지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5월 16일부터 못 했는데, 예. 그때 그 세력들이 그대로 강하게 나갔으면 또 전두하게 못 해요. 못 하는데, 워낙 신군부에서 그냥 5.18 그다음에 5.17, 그다음에 보안사가 동원돼가지고 탄압을 하니까 국민이 그냥 거기에 엎드린 겁니다. 예. 그 대통령 될 사람 두 사람이 잘못했고, 변호사님이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잘못했고. 가장 큰 잘못은 그 두 분. 두 분입니다. 두 두 분. 분의 어떤 두 분이 결국 합동으로 김재규 구명운동을 했다면 예. 12.10은 안 납니다. 그 변호사님 해석을 다시 제가 해석해 보면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어떤 김재규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라고 구명을 했으면 이런 역사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는. 물론이지. 예. 제가 그건 얘기했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요? 직접 했죠. 직접 김재규한테 김대중 씨한테 직접 따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예. 그때 DJ의 그 답변은 뭐였습니까? 답변 안 해요. 그때 근데 그날 그 사람이 그 김재규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게 된 날입니다. 예. 내가 만난 예. 게.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이 지금 대통령 될 생각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예. 신민당에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 걸 물으려고 우리를 불렀으면 잘못됐다. 예. 그것보다 우선 김재규를 살려야 된다. 예. 이랬더니 말이 안 나와요. 대답이 안 나와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대답 안 했어요. YS는 어땠습니까? 그때? 와이에서는 그냥 그때는 개인적으로 만났으니까 예. 조금 기다리라고 웃으면서 기다리라 그랬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그때 두 분이 나서서는 김재규의 어떤 목숨조차도 살릴 수 있었다고 그렇다고 난 보죠. 예. 목숨도 살릴 수 있었고 민주화도 막 이룰 수 있었고 전두환의 어떤 그 찬탈도 안 막을 수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예. 한 사람이 앞에
많이 나왔다면 역사적 판단 실패라고 보시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지도자의 잘못, 국민들의 또 허약함, 말하자면 국민들의 의식이 그때는 심하지 예, 않아요. 국민들의 허약함이란 이 어떤 사건을 제대로 평가를 못했단 말씀이신가요? 평가를 했지만은 예.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 신군부의 어떤 그렇지. 압박에 5.18 같은 그런 군부의 예. 행동에 그냥 귀가 죽은 거죠. 그리고 예. 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 모두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돼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무슨 그런 거예요. 그 역사적 과정을 변호사님은 다 겪으실 때 그러죠. 5.18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5.18 때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전두환 그 신군부는 특히 이희성 계엄사령관은요. 베트남처럼 공산화 된다 저거 놔두면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때 미국이 설득을 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 요새 뭐 그건 사후에 난 그때 사실 나도 그때 보안사에 잡혀 들어가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예. 5월 20일 날 잡혀 들어갔어요. 예, 5월 20일 날이요. 김재규 사형 선고 예. 받은 날. 예. 원래 5월 17일 날 내가 잡혀 들어가게 됐는데 변호사를 또 잡으면 안 되니까 예. 사흘을 기다렸다고. 그날 20일 날 잡혀 들어갔어요. 그 20일 그때 들어가니까 벌써 난 그 안에서 광주 사태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 한 2주일 동안 광주 사태 끝나고 난 뒤에 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바깥 사정 그때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요새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은 미군부에서는 미국 대사관 쪽에서는 역시 현실적으로 강한 자를 돕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요, 변호사님. 계엄사령부가 헬기 사격 지시한 게 문서와 구두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여태껏 규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께서는 부인하죠. 진상규명, 예, 부인하죠. 예, 다 부인하니까 지금 누가 했다는 게 안 나올 뿐이지. 객관적으로는 뭐 신부 말씀이 맞는지 모르죠. 예. 아이든 그건 뭐 그거는 뭐 거의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발포 명령을 전두환이 했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뭐 발포 명령을 하긴 예. 안 하겠지만은 예. 뭐 제 우두머리죠. 예. 저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건 책임이 있는 거지. 발포 명령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래요. 아니고 뭐 그 행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그럼 말씀이시죠? 있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건 법적으로도 예. 문제될 수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내란 사건에서도 그걸 문제 안 삼았기 때문에 예. 기소는 안 됐지. 그리고 전두환 씨는 지금 북한군 개입설은 뭐 그 당시 자기들은 아무 그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기록 보면은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전두환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직접 언급하고 다녔다 뭐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이제 본인은 예. 북한 쪽을 이용해서 예. 5.18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예. 뭐 그 얘기지. 그 일환이지. 실제 만약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그걸 떠들고 다닌 게 전두환이었다는. 그럼 5.18 폭동들이 할 말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신군부 측에서 만들어냈다는 어떤 증거 자료 같은데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만원이가 예. 떠들고 있는 거지.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5.18 전두환 본인이요. 신문자 편집국장을 모아놓고 이런 어떤 가설을 이런 걸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가능하면 예. 북한을 그렇겠죠? 이용해서 예. 5.18을 허위 정보를 그러니까 전두환 본인이 만들었다는. 그렇지. 어떤, 본인이 예. 하는 거지. 만약에 자기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하면 얼마나 이용하기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건 분명한 어떤. 한데 예. 근데 그건 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들이 더 이용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런 어떤 그 유언비어를 계속 만들고 다녔다는 어떤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하시기에는 김재규 사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김재규는 결국 규명이 돼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예. 사육신, 제일 간단히 얘기하면 사육신 얘기합시다. 예. 사육신도 그 역적이에요. 그 예. 당시에는. 예. 역적으로 250년 동안을 끌고 갔다고. 예. 그러다가 성종 9년인가 뭐 성종 15년인가 이제 애국자로 바꿨다고요. 예. 그거 마찬가지로 예. 김재규도 애국자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애국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 역사적 재평가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죠?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은 재심해가지고 예. 우선 내란 목적이라는 건 잘못됐으니까 예. 그거라도 좀 재심해서 그냥 예. 단순한 사례로 바꿔야 되겠다 예. 하는 그런 일단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 내란 목적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 적용 범위를. 지금 그 재심해서 예.
변호사님 오늘 먼 길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강신옥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